제 뒤에 보이시는 강이 무슨 강인지 아세요? 한강이요. 네, 한강이죠. 그리고 여기가 광나루 한강공원, 천호대교예요. 오늘은 이 한강 뷰가 나오는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데 이 40층 높이 아파트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네. 마음이 착한 사람만 보이거든요. 사실은 오늘은 여기에 공공재개발로 진행하는 물건이 있어서 지금 보러 왔습니다. 지금은 아파트가 안 보이지만 몇 년 후에 40층 높이의 신축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여성생, 근데 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어떻게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고, 그리고 공공재개발은 현금 청산 아닌가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주택수에 왜 포함이 안 되는지는 제가 물건 현장에 가서 상세히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공공재개발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공공재개발하고 공공주도 3080 플러스하고 같은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구분을 해서 봐야 되는데, 공공주도 3080 플러스는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 게 맞아요.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우리가 취득하게 되는 건 무조건 현금 청산 대상입니다. 물론 지금 한 번의 기회까지는 아파트 입주권을 준다는 입법 예고가 나오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아직 시행령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현금 청산 대상이 맞아요. 근데 이제 공공재개발은 좀 달라요. 공공재개발은 공공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민간하고 공공하고 손 붙잡고 같이 시행을 하는 건데, LH든 SH든 이런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취득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현금 청산 대상이 아니라 입주권은 나옵니다. 물론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지어진 물건은 조심해야겠죠. 현금 청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공재개발은 단점이 있긴 해요. 아무래도 공공에서 개입을 하기 때문에 개발 방식에 대한 유연성은 좀 떨어져요. 그리고 뭔가 고급화는 포기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을 상쇄할 만큼 장점들도 굉장히 좋아요. 일단은 이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왜냐면 모든 프로세스가 간소화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용적률 상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세대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또 장점이 있는데, 이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추가 분담금이 있죠. 네, 이 추가 분담금이 지켜져요. 무슨 얘기냐면, 요즘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추가 분담금이 정해졌다라고 하더라도요, 시공사가 공사비가 더 든다라고 더 내라고 하죠. 맞아요. 입주 전에도 막 더 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시공사하고 조합원하고 막 갈등이 많이 생기는데, 공공재개발은 그럴 일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장점이 있는데, 이주비 대출이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보증금이 한 70%까지, 그리고 이율도 지금 기준으로 한 1.8%로 나오거든요. 와. 굉장히 큰 장점이죠. 네. 그리고 오늘 물건은 이 공공재개발 중에서도 천호동에 있는 천호 A1-1 구역에 있습니다. 이 천호동에 있다 보니까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천호역에서 가까워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 들어설 거니까 뭐 봐야 돼요? 입지 봐야 되는 거죠. 이 천호역은 5호선이랑 8호선이 지나가죠. 네. 그래서 우리 광화문이든 아니면 여의도든 심지어 이제 강남까지도 30분 안에 다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서울 수도권은 입지를 볼 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강남 접근성, 네. 그리고 한강에 붙어 있느냐. 그래서 강남 접근성은 양호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한강뷰, 한강에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냥 아파트 올라가면 얼마 하겠어요? 최소 20억 이상 가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 또 인프라는 뭐 천호역 주변에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단점이라고 하면 여기가 빌라 밀집 주거 지역이어서 빌라들 사이에 어떤 인프라들이긴 한데, 천호 A1-1 구역 여기만 재개발하는 게 아니라 바로 붙어서 A1-2도 재개발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어떤 균질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괜찮은 인프라가 들어설 확률이 또 높고 학군도 괜찮아지겠죠? 근데 왜 따로 개발하는 거예요? 구역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A1-1은 공공재개발이 됐고, 또 A1-2 구역도 민간으로 하더라고요. 서로 뭐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따로 개발할 수도 있는 거죠. 자, 물건지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되니까 한번 가보시죠. 네. 네, 이제 물건지에 거의 도착을 다 했어요. 기대되시나요? 기대됩니다. 여기 보니까 천호 A1-1 구역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고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비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자, 이제 물건지에 다 도착을 한 것 같은데, 다 왔어요. 보이시나요? 어디요? 여기입니다, 여기. 그냥 땅이에요? 예. 오늘 물건 어때요? 건물이 없어요. 대지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겠죠? 네. 이 대지도 지목이 있는데 대로 돼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뭐가 붙어 있어요? 도로가 붙어 있죠? 네. 또 맹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가 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토지 신분이 좀 높죠? 네. 여기 이제 재개발이 진행되는 물건이에요. 일단 경매 정보지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물건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경매 정보지를 보면요. 현재 토지 면적이 29.948평, 제곱미터로 따지면 99제곱미터예요. 그리고 건물 면적은 현재 없죠. 건물이 없어요. 그리고 감정가는 10억 2,960만 원이에요. 네, 현재 한 번 유찰돼서
서울에서 최저 매각 가격 8억 2,368만 원의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유찰이 된다라고 하면 6억 5,894만 4천 원의 경매가 진행이 되겠죠. 권리사항을 보시면 2018년 11월 1일에 설정한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고 이하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 우리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점유하고 계신 분이 없어서 권리상의 문제는 없고요. 근데 토지 등기를 제가 보니까 지상권이 2개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 지상권은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죠. 네. 그래서 낙찰을 받으면 인수가 될 수도 있어요. 명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일단 지상권 좀 살펴볼게요. 한 개는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에서 지상권을 설정을 한 거예요. 보니까 여기 천호역이 가깝잖아요. 네. 이 아래 지하철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지하철 관련 시설물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상권을 설정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근데 또 하나는요, 을구 12번 보니까 신한은행에서 지상권 설정을 했어요. 이거는 은행에서 건물이 없잖아요.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제3자가 여기서 건물을 짓게 되고 혹시라도 이게 경매로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건물 철거가 어렵죠. 그리고 저당을 잡은 은행은 어때요? 손해를 끼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해당 근저당은 이미 말소를 했는데 지상권에 대해서 말소를 아직 안 한 상황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낙찰받고 바로 말소시킬 수는 있습니다. 전혀 문제될 거 없고요. 게다가 매각 물건 명세서 보니까 1912번 지상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 지상권자가 승계인의 말소 동의서가 제출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권리상의 문제가 전혀 없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쁘지 않죠? 네. 네, 그럼 이제 물건을 살펴볼 텐데요. 일단 내부에 들어가서 물건 상태가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을 제가 좀 찾아야 되는데, 자, 들어가시죠. 일단은 바닥 상태는 굉장히 고르게 잘 되어 있어요. 일부 좀 잡초가 피어 있고요. 그리고 일부 자갈돌이 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층고는 굉장히 높죠. 네. 자, 이 정도만 보여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면적은 이제 99제곱미터여서 뭐 엄청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 또 이렇게 화단이 있네요. 옆집에 화단에서 뭐 상추나 이런 걸 좀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 땅을 낙찰받고 놀릴 순 없잖아요. 그쵸. 어떻게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요? 그거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에 건물을 지을 수는 없어요. 왜요? 우리가 재개발 구역 물건 볼 때 중요한 거 뭐죠? 권리 산정 산정이에요. 기준일이에요. 네. 이 이후에 지어진 물건들은 어떻게 돼요? 현금 청산 대상이 되죠. 네. 만약에 여기에 건물을 짓는다, 입주권을 못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네. 그래서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의 단점 중에 하나가 그냥 토지를 토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단점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고민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뭐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건축을 하지는 않고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는 거는 괜찮아요? 괜찮죠. 컨테이너는 건축물이 아니에요. 바닥에 박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바람이 엄청 심하네요. 네. 근데 이렇게 토지밖에 없는데 입주권이 나와요? 입주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의하면요, 조합원 신청자가요, 종전자산, 이 토지만 가지고 있는데 이 토지가 9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하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입주권 나온 데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조합 조례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은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강동구청에 전화를 한 상태이긴 한데 담당자가 좀 잘 모르시더라고요. 확인 후에 저한테 전화를 준다라고 하셨는데 아직 답변은 못 받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법안을 좀 따라가기 때문에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호 A1-1 구역이잖아요. 네. 굉장히 또 큰 장점이 있더라고요. 왜요? 용적률이 원래 기본은 210%예요. 210%인데 소형 주택도 들어오고 또 임대 주택도 들어오니까 법적 상환 초과 이 용적률을 최대치까지 채웠어요. 360%까지 채웠습니다. 우와. 그래서 여기가 토지 등 소유자가 214세대이거든요. 이게 지상 40층에 747세대 아파트가 여기 올라갑니다. 와, 조합원이 200. 14세대인데 물론 이제 임대 포함이긴 해요. 포함이더라도 사업성은 충분히 잘 나올 것 같죠. 와, 진짜 잘 나오네요. 이게 또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진행 사항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 조금 전에 우리가 현수막 봤던 것처럼 지금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됐어요. 네. SH나 LH가 지정이 됐는데 현재 LH로 지정이 됐어요. 근데 이제 공공 재개발도 이 민간이랑 진행 단계는 거의 비슷해요. 처음에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정비 계획안을 준비를 하죠. 그리고 이게 계획안이 확정이 되면 지정 고시가 돼요. 그다음에 이제 시행자를 선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현재 LH로 선정된 단계이고 시행자가 선정이 되면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조합원 분양을 받고 관리 처분 나고 그다음에 이제 이주하고 철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단계가 사업 시행 인가 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계가 많이 왔죠. 네. 왜냐면 이 시공사 선정하는 것도 민간에서는 굉장히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공공재개발은 단순하죠. SHA가 할 거냐 LH가 할 거냐만 결정하면 되니까 그래서 거의 많이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또 확인을 해보니까 천호 A1-1 구역의 사업 시행자가 LH이긴 하지만 이 모든 의사결정은 LH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민대표회의에서 의사권을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아까 개발 방식에 대한 유연성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공공재개발의 단점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괜찮은 구역인 것 같아요. 그럼 중요한 거는 또 뭘까요? 너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도대체 얼마인지 그쵸. 그리고 우리가 또 얼마 입찰 보면 좋을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 시세를 우리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바람이 엄청 심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의 실거래 그리고 현재 매물 그리고 우리 부동산의 얘기를 종합적으로 이 토지의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은데 문제는요 실거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한 3년 4년 사이에 거래를 봤는데 토지가 단 한 번 거래가 됐더라고요. 3년 4년 동안 한 번이요? 네, 보니 23년 6월에 토지가 평당 4,964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물론 이제 입지에 따라 좀 차이가 있죠. 네. 위치는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평수가 크더라고요. 91평이 넘는데 그래서 45억 5천에 거래가 된 실거래는 있습니다. 이거 말고는 토지가 거래된 적이 없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죠. 네. 오래된 단독주택을 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오래된 거 많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물의 가치는 거의 없고 땅의 가치만 있는 것들 확인을 해봤더니 이거는 최근 뭐 2년 3년 사이 없어요. 22년도 23년도에 거래가 좀 됐는데 보통 평당 3,200에서 3,500 사이에 거래가 됐더라고요. 그때보다 지금 가격이 어때요? 올랐죠. 좀 올랐죠. 그래서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평당 한 3,500까지는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평수가 아까 30평이 조금 안 됐어요. 네. 곱해보면 어떻게 돼요? 한 10억 4천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감정평가서도 아까 24년 4월에 감정이 되긴 했지만 10억 2,960만 원이었거든요. 네. 그때보단 지금 가격이 올랐으니까 한 10억 4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 우리 매물 나와 있는 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부동산에 지금 다 컨택을 해봤는데 토지로 나온 건 없어요. 그러니까 빌라 일부, 오래된 단독주택 일부 있어요. 진짜 매물이 거의 없어요. 굉장히 오래된 거 93년도에 지어진 단독주택이 매물이 나왔는데 19억 5천에 나왔습니다. 와. 토지가 54평이에요. 평당 3,581만 원. 그럼 한 3,500 선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토지 아무것도 없긴 하지만 그냥 일반 토지라고 하면 그렇게 가치가 있는 땅은 아니에요. 그쵸? 네. 우리가 어떤 건축물을 지으려면 최소한 40평은 필요하거든요. 30평이 채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가치는 없지만 재개발 구역 안에 있다 보니까 10억이 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처럼 또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가치는 10억 이상이긴 하지만 다가구나 단독주택 대비해서 어때요? 활용성이 떨어져요. 활용도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당장 다 막 철거하고 재개발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네. 어쨌든 우리 사업식 인가도 받아야 되고 관처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철거하는데도 거의 1년 이상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때까지 뭐 해야 돼요? 운영을 하든 버티든 뭐 활용을 하든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다가구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아무리 오래됐어도 좀 수리해서 월세를 받든 전세를 받든 실거주를 할 수 있는데 우리 땅은 뭐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뭐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요. 투자금이 많이 묶이는 거죠. 물론 이제 토지라고 해서 대출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건축물 있는 거 대비해서는 조금 보수적이고 제한적으로 받아요. 그래서 우리 입찰하기 전에는 대출이 나오는지 반드시 은행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내 투자금이 얼마큼 묶이는지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 우리 투자금이 묶이는 건 좀 적게 들긴 하겠지만 문제는 뭐예요? 이자가 나가죠. 네. 이게 다가구라고 하면 이제 월세 받은 걸로 충당하면 되는데 계속 이제 비용만 지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내 투자금이 좀 많이 묶이고 이자를 그래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확실히 현금 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왜요? 일단 경쟁률.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죠. 네. 경쟁률 덜 하겠죠.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한 5년 후에는 20억 이상 되는 아파트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올라가죠. 확실히 가치가 있는 건 맞지만 내 현실에 맞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죠. 장점도 크고 단점도 크네요. 네. 네, 강 PD님. 네. 이제 한강뷰가 보이는 40층 높이의 신축 아파트가 보이시나요? 당연히 보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공공재개발로 진행하는 재개발 물건을 살펴봤습니다. 이 한강변에 바로 붙어 있어서 한강뷰가 보이고요. 그리고 천호역의 역세권에 입지가 괜찮은 곳의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2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물건이죠. 네. 그런데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더라도요, 우리의 투자 성공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오늘 물건은요, 활용도도 애매하고요. 그리고 수익도 안 나고요. 매월 월세가 들어오는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저 내 투자금이 묶이고 이자만 나갈 뿐입니다. 이거를 내가 입찰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요, 내가 이 모든 조건들을 수용하고 감당할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이 판단은요,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그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경매는요, 남들보다 먼저 보는 눈, 그리고 남들보다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실행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단순히 정보 소비로서 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만 보지 마시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그 기준점을 만든 다음에 이런 물건에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혼자 하기 힘드시다라고 하시면 저희 더 낙찰의 수업들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역시 한강 나오면 기분이 좋아요. 사무실 들어가기 싫습니다. 그래도 들어가야죠. 아, 네. 갑시다. 네.